술 같은 거나 각종 뭐 와인, 포도주나 각종 술을 만들 수 있는 기계인데요. 이게 통에다 그것을 일단 포도 같은 것을 넣고 하면은 그것이 적정한 온도로 높여주는 거예요. 이스트도 넣어야 되겠죠. 이스트 같은 것을 제 방식은 이제 빵 만드는 이스트를 어떤 보온실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육성을 해갖고 설탕 먹여서 키워 숫자를 늘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포도주 만들 때 넣거든요. 이게 포도주 만들 때는 이제 원래 이제 제 방식은 이제 끓여서 만드는 거하고 생과일하고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거하고 또는 건포도를 같이 섞어서 만드는 이런 기술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보리엿 기름을 부직포 같은 데 넣어가지고 같이 끓여서 하고 설탕을 잔뜩 먹입니다. 설탕을 잔뜩 먹여서 키우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각종 과일주, 포도주에다가 모로주를 섞어준다든지 포도주에다 딸기주도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설탕을 조금씩 일정량을 투여를 해서 이스트균이 자라도록. 그래서 뚜껑을 약간 닫아 놓으면은 거기에 탄산이 좀 많아지고 뚜껑에 이렇게 열어 놓으면 탄산 없는 술을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뭐 기리주, 곡식주 같은 데도 제가 기리주를 볶아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해서 만들었으니 되게 맛있었어요. 기리주는 정말 명품주의 같아요. 이렇게 볶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포도주 만들 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요. 뭐 좀 맥주 만들 때도 제가 끓여서 맥주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생강을 조금 넣어준대. 생강을 조금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 맥주를 이제 끓인 다음에 호불 넣고 끓이고 맥주 이제 이게 이런 방식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약간 귀리 같은 것을 볶은 귀리를 넣어가지고 추가로 맛을 더해주는 이런 맥주도 있어요. 그 맥주도 이제 제 방식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파시키지 맙시다. 이렇게 맥주를 그 보리를 껍데기 있는 보리겠죠. 그걸 갖다가 끓이고 호흡 넣고 끓이고 그것을 설탕을 좀 넣고 끓여줘요. 설탕을 넣고 끓여주고 그다음 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이렇게 통 안에 이제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그 설탕 먹여서 이렇게 좀 숫자를 늘린 이스트균을 넣어줘요. 그다음 보리 엿기름을 같이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맥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꿀을 넣는 버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꿀 넣는 버전 이것도 제 기술 되게 맛있어요. 뚜껑을 닫아놓으면 탄산이 좀 탄산 많은 게 확실히 맛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탄산은 나중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 때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끓여서 만드는 술은 이제 맥주 같은데 포도주 같은 기초적으로 그 다음에 딸기주도 약간 끓여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딸기주도 끓여서 만들 수 있고 딸기 잼을 넣어 좀 추가로 넣어가지고 딸기주긴 딸기인데 딸기 잼을 좀 추가로 넣어서 만드는 구조도 있습니다. 포도면 포도다 그러면 포도잼을 좀 넣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조금 포도의 맛을 틀리게 만들어주는 게 포도를 으깨서 그냥 보통 으깨서 넣는데 어떤 방식으로 넣냐면 이렇게 믹서기는 갈아요. 원래는 이렇게 발로 밟잖아요. 그렇게 하자 믹서기를 살짝만 갈으면 이제 으깨지거든요. 으깬 거하고 이렇게 그냥 동그란 채 있는 거하고 이게를 같이 해서 약간 포도의 맛이 좀 더 추출이 되는 한 방식으로 이제 포도주 만들거든요. 엄청 맛있어요. 네, 엄청 맛있고 끓여서 포도를 약간 끓여가지고 그 액상을 좀 더 추출한 방식으로 좀 식힌 다음에 같이 섞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포도 자체를 끓여가지고만 하는 그런 포도로만 만드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 이제 포도에다 생강을 살짝 포인트 넣고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아주 조금만큼. 그 다음에 다른 과일과 섞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경우, 딸기주, 딸기 같은 거 살짝만 넣고 프로테이즈를 딸기, 망고, 바나나 뭐 이렇게 포도주니까 포도 맛이 더 많이 나야 돼. 그렇지만 살짝 섞어주는 거예요. 과일 같은 것을 생과일이나 뭐 끓인 과일 이런 것들을 섞어서 넣을 수도 있다. 그래갖고 다양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바나나, 망고, 뭐 사과, 배, 뭐 키위, 뭐 오렌지, 뭐 그다음에 귤, 뭐 과일 종류는 다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크림베리 같은 것도 맛있더라고요. 저는 크림베리 같은 거 체리주하고 크림베리주가 제일 나왔고요. 그다음에 딸기주가 정말 맛있었어요. 딸기주, 바나나주도 나쁘지 않았어요. 바나나주, 망고주가 정말 맛있고요.
그다음에 코코넛주, 코코넛 그 음료를 그냥 깡통에 든 거 있잖아요. 100% 원액 든 거. 그걸로 이제 만들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코코넛 주에다가 그 딸기주를 섞어주거나, 진짜 맛있어요. 코코넛 주에다 딸기주 섞어주면, 바나나주 섞어주거나, 뭐 이렇게 사과나 배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크림베리주 이런 것들을 섞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맛있습니다. 그다음 체다 치즈 우유주 이런 것도 섞어줘요. 체다 치즈 같은 거는 각종 치즈 종류들을 우유에다 넣고 끓여요. 설탕을 넣고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식힌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똑같이 빵 만드는 이스트, 보리, 엿기름 넣고 이렇게 설탕 먹여서 키웁니다. 이렇게 설탕이나 꿀을 약간 넣어줘.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너무 맛있어요. 뭐 체다 치즈 우유주, 그다음에 대추하고 대추 야자주 이 두 가지를 섞어 갖고 약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으로 동일하게 끓이거나 그냥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믹서기를 약간 갈아도 되고 물 넣고 뭐 그렇게 해서 좀 더 추출을 해 가지고 만드는데, 물 넣고 빵 만드는 이스트, 보리, 엿기름, 그 설탕 먹여서 매일마다 키웁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만드는 방식은 다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끓일 수도 끓여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안 끓여서 만들 수도. 근데 체다 치즈 우유주는 약간 거기다 사과를 좀 섞어주거나, 사과를 좀 섞어서 끓여주거나, 딸기를 섞어서 끓여줘, 포도를 섞어서 망고를 꺾어, 바나나 이렇게 과일들을 섞어 갖고 좀 끓여주면 또 다른 색다른 맛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처럼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술 만드는 와인이다 그러면 포도 같은 거 넣고 일정 온도를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온도가 이제 이스트가 육성되는 온도가 30도다 그러면 30도씩까지 해가지고, 이스트가 익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28도, 30도 가장 최적의 온도를 설정해주고, 그래서 발효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설탕 투입구가 있고 설탕까지 투입해서 저어줘도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 넣어주면 온도를 계속 유지한 채 그 통 안에서 이렇게 키워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술이 다 돼 10일 정도나, 보통 일주일 넘으면 다 되더라고요.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온도 발효를 해주는, 발효를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술 발효기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치 같은 거 이런 술 발효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김치 발효기인데, 김치를 이렇게 김치 냉장고에다가 그냥 그런 발효 기능을 넣으셔도 되고요. 김치 냉장고를 처음에 약간 그렇죠, 한 28도씨, 30도씨 또는 그 25도씨 자기 원하는 온도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저온 냉장고처럼 해서 0도씨에서 10도씨, 3도씨, 80, 3도씨, 5도씨, 7도씨, 8도씨, 10도씨 이렇게 저온 냉장고처럼 해서 김치를 육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온 속에서 발효를 시켜주는 거죠. 일종의 상온 발효, 상온인데 약간 저온 발효, 또는 상온인데 28도씨에 갖고 약간 고온 발효, 빨리 숙성이 빨리 익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이런 발효 김치 냉장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김치 냉장고식으로 안 해도 그냥 그렇게 김치를 넣으면 상온에서 상온 발효를 시켜주는 이런 그런 발효기, 김치 같은 거 발효를 시켜주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치나 간장 같은 것도 넣어도 여기다 발효가 된다든지, 된장 같은 거, 고추장 같은 넣어도 이런 식으로 적당한 온도 속에서 저온에서 발효가 된다든지 이런 발효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때 제가 저온 냉장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온 냉장고를 0도씨에서 13도씨까지 해가지고 또는 거의 15도씨까지 하셔도 돼요. 저온 속에서 농산물을 보관하거나 김치나 고기 같은 것을 약간 숙성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제가 좋은 냉장고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이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